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로 경유 차량의 촉매제로 쓰이는 요소수가 품귀 현상을 빚으며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확연히 낮아지게 되는 반사작용도 일어나게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중국이 미중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한국의 선택을 압박할 카드로 요소수를 꺼냈지만 결국 이는 반도체 공급망 및 양안 갈등 등 한국의 대중국 견제에서 불필요한 명분만 제시하게 된 자충수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요소수의 원재료인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은 당장 이번 연말 이후에 사용할 요소수가 부족한 위기에 놓였는데요. 요소수는 화물트럭 등 디젤 엔진 차량에 첨가되는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디젤 차량이 내뿜는 배출가스를 요소수와 혼합하면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꿀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 대 중 200만 대가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품목이 요소수인 것이죠. 이 때문에 만약 당장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해져 공급이 끊길 경우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단순히 디젤 차량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데 휘발유와 수소를 실어 나르는 차도 디젤 탱크 롤이이며 전기차 역시 발전용 석탄을 디젤 트럭으로 실어 나르니 요소수가 없으면 결국 일상생활 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적잖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요소수가 반도체처럼 제조 과정이 어렵거나 한 국가가 독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는 데 있죠. 한국의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기준 수입한 산업용 요소의 97.6%는 모두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산이 싸니까 썼던 것인데 그 사이 단가 경쟁에서 밀린 국내 기업들은 적자 행진을 면치 못하여 모두 문을 닫았고 한국은 설마 이깟 요소수로 중국이 거들먹 되겠어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한국은 즉시 요소수 품귀 사태 해소를 위해 나섰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10여 개 나라와 요소수 수입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호주에서 긴급 물량 조달과 베트남 등으로부터 약 1만 톤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사실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전쟁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참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 요소 품귀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럽에선 요소수 생산에 석탄이 아닌 천연가스를 사용하는데 천연가스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 암모니아 생산 최상선이 맞지 않게 돼 생산량이 줄게 되었고 요소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최근 유럽 현지 매체들을 종합해보면 화학기업 바스프는 높은 가스 비용 때문에 이미 지난 9월 말에 독일 루트비스하펜과 벨기에 엔트워프 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헝가리에서도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해 수십만 명의 디젤 차량 소유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슬로바키아 인근에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요소수 공장도 지난달 생산을 크게 줄였죠. 중국에서는 이번 사태를 세계 공급망 재편 경쟁에 관련한 지렛대 확보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매체인 런민주시는 8일 이번 공급 위기를 통해 유럽, 한국, 미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 지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시건방을 떨었는데요. 또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 글을 올리는 한 중국 농객은 한국이 가진 반도체 생산 능력은 미국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요소수로 상황을 반전시켰는데 현재 한국은 중국에 급히 협조를 요청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 애초에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를 요소수로 1대1 맞불 놓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금과 오줌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요소수는 단가가 맞지 않아 원료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 딱히 개발이랄 것도 없지만 반도체는 21세기 원유라 불리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3국가가 독점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패권이 반도체에 달려있는데 중국은 세계 패권이 오줌에 있나 봅니다. 으꼬랑네. 막상 지들 중국이 수입한 전체 품목 중 반도체가 사상 최고치인 3,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반면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액은 1,166억 달러, 131조 원에 불과해 반도체로 인한 무역 적자가 2,334억 달러, 약 261조 원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중국의 최대 반도체 수입 대상국은 대만 TSMC, 그 다음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죠. 한국의 명줄이 요소수에 달려있진 않지만 중국의 명줄은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즉 반도체는 중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향후 중국은 해당 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할 것인데 미국 싱크탱크 폴리팅 리스트는 이번 요소수 사태로 인해 한국은 수입이든 수출이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깨달았을 것이라며 추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은 대만에 이어 한국에게마저도 버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빠이짜이지엔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배제돼 철저한 고립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이러한 수출 제한 조처 역시 결국 호주와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빚은 공급망 다툼으로 인한 중국의 고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이 중단되면서 다른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해 석탄 가격이 급등했고 전력난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소 등 비료 물질 생산이 위축되면서 겨울철 밀 농사를 앞두고 화학비료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도 이러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통제로 화학비료 및 수출이 억제되고 중국 내 재고는 확대되고 있지만 중국 내 비료 및 요소 생산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뭐 요소수 가지고 중국이 꺼드럭대긴 하지만 실상은 지들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해야 할 처지죠. 현재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역시 자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을 내세우며 중국을 고립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15개 동맹국과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실패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공급망은 다각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급망 문제는 어느 나라도 일방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정이 필수라며 원자재, 창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망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속내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기대는 공급 가치 사슬에서 탈피해 동맹국끼리 새롭게 재편하자는 거죠. 또한 지난 6월 8일 바이든 행정부는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및 광범위한 성장 촉진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및 히토류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제약, 바이오 모두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키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죠. 한마디로 중국 엿대 봐라. 중국은 최근 코로나, 동북공정, 티베트 위구르 등 소수민족 탄압, 홍콩 사태, 남중국해 분쟁, 대만 통일과 같은 분란을 조장해 전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 주요국들에게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병목 현상 해소를 이유로 대만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공급망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기업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하요, 중국 꺼져요. 영국 정부는 자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중국의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며 캐나다에서 중국의 대표적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5G 통신망 사업 참여를 반대하거나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역시 홍콩과 신장 등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내년 2월 열리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회원국에 공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야말로 반중국 연합 전성시대. 결국 전 세계가 중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란 중국의 중국몽은 죽음몽이며 오히려 중국이 힘의 과시를 통해 주변국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더욱 중국을 고립시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요소수로 올가매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지난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하며 보란듯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의 제재 따위야 초기만 극복하면 일본보다 훨씬 더 쉬운 상대죠. 이미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탈중국을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필수 대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 국가에 7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의 경우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재고 물량을 늘리는 등 전략 물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요소수 사태를 통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중국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친중 정치인들이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당장 중국 자본 유치, 국내 거주 중국인 우대 등의 정치계만 관심이 있으니 이들 친중 정치인은 퇴출이 답이다라며 반중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심이 곧 표심이고 표심이 전부인 정치인들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지난 4월에는 차이나타운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춘천의 한중 문화타운 사업이 65만 명이 참여한 국민청원 반대에 결국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더는 한중 문화타운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은 시간적, 비용적 투입에 대한 큰 손실을 감수하고 나서도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사업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반중 전선은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라서 욕하는 것이 아닌 욕하고 보니 중국인 경우인데요. 한국인의 반중 전선은 매우 구체적인 피해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한학령, 동북공정, 이어도, 그리고 이번 요소수 사태 등 실질적인 피해를 끼쳐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번을 계기로 중국을 손절각 잡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석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미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비판을 해도 우리가 하지 중국이 하는 건 절대 못 참죠. 한편 전국 곳곳 소방서 입구에 요소수를 두고 가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김해 서부 소방서 유라 장
방류 진내 119 안전센터 입구에 10리터 요소수 박스가 잇따라 놓여졌습니다. 6일 오후 10시쯤 강원도 춘천 소방서 후평 119 안전센터 앞에도 10리터짜리 요소수 2통을 누군가가 기부하고 사라졌습니다. 또한 중고마켓에서 필요한 분한테 갔으면 한다며 요소수를 정가에 팔거나 무료로 나눔하는 이들이 있어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전력난에 불 꺼진 가게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쳐가는 중국의 국민성과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중국은 한국과 많이 차이나서 차이나 이번 공급 위기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기관인 중요지위를 한국이 더욱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는 중국. 그건 모르겠고 중국 묻으면 왜 안 되는지는 잘 알겠네요.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